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강 기출문제 유형 사형 인성복합 이선적 판단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절대 수명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논쟁을 읽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답하는 건데요. 다소 이제 약간 그 소논문 아니 소논술 형식을 좀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2분이라는 시간 내에 조금 인식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시? 뭐 실전에서 좀 해보시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자 갑과 을의 견해가 실은 상당히 대칭점에서 그 논지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절대 수명에 관해서 학자 갑의 경우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이제 DNA의 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로 안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제 전제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DNA의 경우에 한계점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절대 수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의 경우에 학자 을의 경우에는 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 자체를 가지고 논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규칙, 사물의 일반적인 규칙, 그래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삼이라는 그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자, 이 결론을 인간에 대해 적용시키면 인간이란 유기 생명체가 영원한 그 삶을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5강과 6강은 좀 앞에 강하고 이제 또 차이점이 뭐냐면 뭐 7, 8강에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성적 판단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문도 좀 길고요. 또 지문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정리를 하고 요지에 대한 파악, 즉 출제에 대한 의도를 좀 파악하기 하는데 좀 중점을 둬야 될 그런 좀 문제들입니다. 실은 제가 지금 이거를 좀 해보니까 2분 동안에 이걸 읽고 판단하기가 또 아이들이 우리 그 학생들 수험생들이 이 지문을 주의 깊게 좀 읽으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 요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이 구문마다 이 체킹을 하다 보니까 2분 안에 요거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5강과 6강 문제, 뭐 5강은 그렇게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고 판단하고 생각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뭐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학자 갑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영생, DNA라는 것이 한계점이 없으니까 뭐 계속해서 재생하니까 끝까지 살 수 있는 건데 살지 못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뭐 그러지 않겠느냐, 뭐 환경 비판론. 예, 그리고 이제 학자 을은 무슨 얘기냐, 어차피 그 뭐 생성과 성장, 소멸, 뭐 쇠퇴, 사멸하는 어떤 순환, 모든 것은 이렇게 순환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것은 좀 죽게 돼 있다라는 이치로 DNA를 그렇게 좀 유기적인 생명체를 그렇게 좀 봐야 된다라는 이게 두 가지의 어떤 논점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전에 문제들은 이걸 좀 다 읽어드렸는데 이걸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좀 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읽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답을 좀 해야 되는데요. 학생은 이 학자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부연하여 설명하라. 뭐 이게 이제 주 문제네요. 자, 교수님 여기서 이제 포인트 어떻게 좀 찝어드려야 될까요? 어느 입장을 선택하든지 그건 뭐 특히 MMA 문제가 아마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건 이제 학생의 판단이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실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주어진 제시문만 가지고 그 답을 완성시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학생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다고 하면 나머지 필요한 조건들은 스스로
구성해도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추가 조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이제 그 논거를 구성을 하면 네. 될 것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A냐 B냐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편협하게 보일 수 있으니 선택형 문제는 적당하게 자기의 어떤 의견을 섞어라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우리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이제 A냐 B냐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갑이 얘기할 때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좀 대야 되는 것들이 사실일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것 또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예시에 대한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예를 들어 어떻게 들어주느냐. 그래서 지금 추가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우리가 기본 질문은 이제 학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쪽을 지지하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건데 추가 질문에서 이제 지구에 존재했던 유기체의 생명 평균 수명을 뛰어넘는 사례가 있었느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인간 평균 수명이 30년이었을 때 3,000년을 산 인간이 있느냐. 예. 또한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이제 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과거 3,000년 전 이집트에 살았던 인간의 평균 수명은 30살 정도였으며 2,000년 전 중국 당나라에서 인간이 70살을 넘는 것은 드물었다고 한다. 그랬을 때 현재는 10살을 넘게 살고 있는데 80살 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데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돼 있거든요. 예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입장을 선택하든 갑을 선택하든 을을 선택하든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이죠. 네.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한 답변 준비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갑의 입장을 지지한 학생의 경우 추가 질문 1번의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이제 그 추가 질문이 이제 그렇다면 뭐 영원히 산 사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건데요. 자, 이것은 실체적인 증거는 없죠. 그런데 어떤 기대치 또는 뭐 동양 같으면 이제 뭐 중국에서부터 전래되어 오던 도교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 속에 이런 관련 내용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000년을 살았다고 하는 동방삭이라고 하는 인물이나 그다음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가는 것 등등. 자, 근데 이건 이제 도교에서 얘기하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자, 인간들의 기대치가 반영된 그래서 불로장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제 그런 존재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으면 이건 이제 조금 좀 더 이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돌이 되기 전에 1년을 살아남는 나이들이 절반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즉 형제들이 최소 5에서 10 이 정도 있었던 50년대, 60년대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에 형제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 때 영아기에 사망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제 그 시점에서 감기조차도 치명적 바이러스여가지고 이제 그 유아들의 경우에 쉽게 사망에 이르는 상황. 근데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당장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 없어요. 대개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감기가 폐렴으로 합병증으로 번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폐렴까지 번져도 치료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도 과거에 30세에서 점점 올라와서 지금은 80세 이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하고 연관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하나가 여러분들 모두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단군 신화를 보면 자, 곰과 호랑이가 그 쑥과 마늘을 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호랑이는 물론 성질 급한 호랑이는
뛰쳐나가 버리지만 곰은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자 버텼는데 얼마 만에 사람이 됐습니까? 37일. 37이 21일이거든요. 자 이건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시골에서 금줄을 친다고 그러죠. 외부인 출입 금지 표시입니다. 이건 외부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조건이 이제 곰과 호랑이를 동굴에 집어넣으면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동굴 속에 있으라고 했죠. 21일, 100일. 자, 100일이면 지금은 이제 그런 풍습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신생아가 태어나서 100일이면 기념을 했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기념이 돌인데 1년. 즉 1년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최소한 1년은 살아내야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보장된다고 하는 개념. 그래서 1년을 살면 큰 잔치를 했죠. 돌잔치. 이게 거의 3,000년 전에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단군 신화에 인간의 성장 주기 그 고비들이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상당히 절실했던 문제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그런 고비들은 이제 지금의 의학적 성취로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의학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의 종류 중에 위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위암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아닙니다. 치료법이 발달했고 또 치료법 발달과 함께 이 위암이 이제 순위에서 밀려난 이유는 식습관의 변화죠. 생활 습관의 변화.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 즉 생활 습관의 변화, 유생관념, 그리고 질병 치료 기술의 발달,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평균 수명을 점점 연장시켜오는 이제 기본 바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서 좀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상황 A냐 B냐에 대한 어떤 선택보다는 A가 B가 서로 상충되니 A와 B를 서로 섞어서 비판을 하고 서로 반론을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서로 상충되니까 뭐 A냐 B냐 선택하는 것보다 제3자의 입장,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뭐 이걸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뭐 의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 부분에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부분도 그렇고 뭐 갑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잖아요, 실은요. 일부분은. 그러다 보니 서로의 어떤 비판과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그 어떤 상황을 살짝 어떤 내 생각보다는 모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도 학자가 아까 을이 대주되지만 추가 문제도 이제 을이 서로 대주되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답을 먼저 했을 때 추가 문제를 1이냐 추가 문제 2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이게 좀 극명하게 좀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갑에 대한 걸 했는데 추가 문제 2를 던졌다라든가 뭐 물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뭐 추가 문제에 대한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는 문제인 거죠. 복잡한 주제죠. 그렇죠. 근데 또 의외로 또 간단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실은. 어떤 우리 아이들은 해보면요, 이런 어떤 과학적 문제라든가 논리적 문제보다 상황 문제를 더 헷갈려 하니까 이런 문제는 오히려 좀 더 잘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돌연변이 예를 들면서 실제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지속되는 경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어떤 일반적인 범주냐, 특별한 범주냐, 예. 뭐 일반적인 범주에서는 뭐 오래 산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우리 그 뭐 강태공 얘기도 그렇고 뭐 70에 뭐 그 뜻을 뿜고 뭐 80에 천하통일 한다든가 뭐 이런데 보편은 이게 보면 추가 문제 보면은 이제
뭐 3살까지 못 살았다. 뭐 많이 산다. 그래도 뭐 우리 예, 그러니까요. 그 저희 그 우리 그 풍습에서도 뭐 이제 한갑, 진갑, 예, 그만큼 오래 산 걸 축하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어떤 그런 예를 좀 들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았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네. 네. 논의를 좀 더 연장한다면 네. 이제 학적 합의 주장, 즉 세포의 영구 재생이 가능하다면 네. 무한 생명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전제. 네. 근데 이제 세포의 영구 재생 개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줄기세포나 네. 또는 뭐 줄기세포가 이제 새로운 장기나 조직을 생성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죠.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줄기세포로 그 새로운 장기나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도 또 장기나 조직을 그 대체제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방법이 바이오 프린팅 같은 경우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실제 안구 각막까지도 지금 찍어내고 있으니까요. 우리 몸에 물론 어떤 사고 때문에 손상된 장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래 써서 되게 대표적으로 치아 같은 경우, 눈 같은 경우, 뭐 나이가 들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이제 오래 사용해서 손상이 간 장기를 대체해버릴 수 있는 기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법들이 신체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실제 사람이 살아온 그 시간, 뭐 60년, 80년, 그것하고 달리 신체 나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젊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기술이 이제 접목된다면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서양인들의 유전체 지도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의 이제 유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뭐 질병을 예측하려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학의 연구소나 국립암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유전체 지도를 만들었는데 한국인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낸 그리고 이 유전체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질병을 예측하거나 관리하는 특정 유전자가 어떤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중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기술은 이제 유전자 가위 같은 기법들을 활용해서 유전자를 잘라내는 것 이론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실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GMO 식품이나 식품 쪽에는 이제 그 기술들이 접목이 돼 있는데 그럼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생명 연장에 관한 또는 질병 치료에 관한 접근이 될 것이고 좀 더 이제 소극적으로는 뭐 안티에이징 그래서 어떤 노화 방지나 이런 기술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이제 비타민제 먹고 하는 것도 뭐 항산화제라고 그러죠. 이제 그 안티에이징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상당히 그 재미있는 주제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문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답이 없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 좀 해보면 인간 복제라는 것이 실은 이것도 연장 아니냐. 자기 어떤 DNA 가지고 자기 복제가 어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영구적인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 인간이 진짜 그 아까 교수님 예를 들어서 뭐 진시황 때 뭐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다는 것처럼 이 영생 그 오래 산다는 꿈은 뭐 지금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학자 을이 말한 어떤 성장을 하고 쇠퇴사멸한다. 그러니까 쇠퇴사멸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어떤 인간의 좀 이 꿈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또 이제 그 뭐 이 종교적인 어떤 것에 있어서 뭐 이렇게 모든 원리는 이렇게 순환돼야지 맞는 거 아니냐.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우리 그 옛 어른들 말씀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이 어차피 자연 속에서 이제 그 계속 돌아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가 좀 다 나오는 문제예요. 실은 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뭐 생물학적 또는 유전학적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어떤 철학적 또는 종교학적까지도 굉장히 많이 좀 뻗어서 이렇게 좀 되는 아주 이게 참 문제가 다양성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이런 문제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되라고 했을 때 실은 독서뿐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예. 독서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계속 뭐 어떤 이 좀 이렇게 이 어떤 기사를 우리가 좀 탐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는 이런 거에 대하니까 이거는 종합적인 어떤 그 친구가 이거 뭐 단기간에 뭐 이렇게 뭐 시험 MMI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죠. 예, 진짜 배경적으로 진짜 어렸을 때부터 쌓였던 이 지식이 많아서 오히려 이거는 뭐 어떤 상황 뭐 이성적 판단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카테고리를 정해냈지만 그거보다는 네가 그동안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했던 얘기들이 학생들한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유전체 지도나 질병 문제, 안티에이징 이건 이제 과학적, 의학적 접근이라고 하면 제가 당군 신화얘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다음에 도교.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하냐 아니면은 보편적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실제로요. 예전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그렇게 근데 아까 제가 뭐 강태공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오래 산 사람들 얘기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도 많잖아요. 우리 임금 중에서도 이 조선 시대 영조가 굉장히 왕을 54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4세. 하지만 이제 고구려 장수왕은 90이 넘었습니다. 72년간 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또 어떤 예외적인 게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이냐 아니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유리수, 무리수 하면 무리수는 소수점 아래가 끊임없이 서로 새로운 숫자들이 나오는 거고 유리수는 어느 일정 패턴이 반복되는 걸 유리수라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뭐 소수점 아래 뭐 진짜 몇 천억짜리에서 새로 반복되면 이건 유리수다라고 하듯이 어차피 인간이 죽었지 않느냐. 예. 어차피 뭐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3,000년, 300년을 살든 인간이 1000년을 살아도 죽었지 않느냐. 죽었다면 이미 끝난 거다. 예. 뭐 이렇게도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고요. 하여간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그래서 좀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좋았던 부분이요. 고려대학교 재시문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추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좀 좋은 문제더라고요, 이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자기의 어떤 논리성, 그 다음에 어떤 가지고 끊임없이 밀어붙이면 되는 문제라고 좀 생각하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해서 한번 우리 포인트라든가 뭐 한 말씀 해주시죠. 특별히 뭐 정리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울산대교대에서 면접에서 나온 문제 중에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학생들의 답이 물이 된다고 했는데 일부 한 20, 30% 정도가 뭐 세균이 증식한다. 이과생 다음 답변이죠. 근데 이제 그 최고점을 받은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요. 그 의대를 지원한 학생의 답변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요. 그런 대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도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면 그런 장황으로 자기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저는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논리적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 실제로 지금 작년 서울대 MMI 문제 중에 치대 MMI 문제에서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출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사진은
그 시리아에서 탈출한 난민 어린아이가 네. 바닷가에 죽어 있는 네, 사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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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과 네. 미리 얘기하는 네. 평범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엉망이 되는 질서.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난해한 문제인데 예, 이건 뭐 고려대학교 출원 문제랑 거의 흡사하다. 요즘 최근의 트렌드.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는 마무리를 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 하하하. 자, 그게 실제로 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네. 나무꾼이 저쪽에서 딱딱 돌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수염이 머리가 그냥 무릎까지 하얗게 내려온 네.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어요. 하도 재미있어서 그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나무꾼이니까 지게 지고 갖고 도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지게고 도끼 자르고 다 썩어 없어졌어요. 고개 돌려보니까 네. 자, 그 큰일 났다고 이제 네. 집에 내려왔더니 100년이 지났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인간 세상하고 신선들이 사는 그러한 세상. 근데 뭐 그런 어떤 그 다양한 자기만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논리성, 자기의 어떤 그 사고력을 녹일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6강에서 환경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이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환경 문제가 살짝 나오긴 합니다. 학자 갑에서. 근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6강에서 저희가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5강의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